오늘 저 8월 19일 수업 이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 지금 다 도형 문제 풀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쌤이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해보니까 생각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걔들 한번 쭉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하고 문제 풀려보려고 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여기 자 제일 먼저 나왔던 단원의 내용이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 그지? 요즘 뭐 이등변 삼각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직각 삼각형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는 그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맞지?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형 합동 조건은 세 가지. 이게 뭐더라? 승 불러볼래? 세 가지 합동 조건. 일단 자 변부터 가 SSS 그 다음에 SASA ASA ASA 자 뭐야 이게 제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그지?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지? 뭐지? RH 뭐? 이거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숭 RH 다음에 A 그 다음에 RH S 자 이렇게 두 가지야. 여기서 R은 직각이고 H는 빗변입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고 그죠? 뭐 각이 같아도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 친구는 뭐다 그냥 AS의 합동과 같은 거죠. 왜냐면 두 각이 같은 거라서. 맞죠? 근데 양끝각은 아닌 상황이지만 삼각형은 두 개 각만 같으면 나머지 한 각 저절로 나오니까 양끝각 부분이 없었더라도 찾아진단 말이야. 두 각만 같으면. 그렇게 해서 설명되는 거고 RHS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림을 그 같은 변 부분을 직각이고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여기 공통된 변을 서로 붙여가지고 맞죠? 이렇게 해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로 해서 RHA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거 붙여서 설명하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삼각형의 외심 내심인데 그 외심과 내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개를 비교해서 꼭 챙겨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외심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하는 거랑 내심 어떻게 찾아주는가 하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대답해 보자. 자 외심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몰라서 진짜 대답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기억 안 나? 너 근데 외심 문제 다 풀었잖아. 외심은 푸는데 외심 어떻게 찾는지는 몰라? 아 공부가 일반급 봐라 헛발질이라니까. 승우 넌 기억나? 이거 두 개는 확실하게 비교해 줘야 됩니다. 얘는 자 지금 뭐 메모해가면서 하세요. 우리 학습장에 변의 이등분이고요. 이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다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서 응용을 한다고. 얘는 뭐겠노? 요가 끝이 얘랑 대응되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세요.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변이 있잖아. 이 세 개의 변이 이 세 개의 변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게 외심. 그래서 보통 알파벳 O라고 나타낸다고 했어. 그죠? 하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 절반 또 여기 이 각의 절반 또 이 각의 절반 이렇게 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더니 한 군데서 만나고 얘가 I가 되더라. 이런 거 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은 이제 자 외심에서 나오는 질문들과 응용되는 방향들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여기 이런 식으로 외심이 있으면 여기 이 각이 있으면 이 각은 이거 두 배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당연히 알 거고. 그래서 외심을 가르쳐 주면 여기에 내심이 있는데도 자꾸 두 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배가 아니라 90도에다가 요 각 A의 절반만큼 합친 걸로 요 각 구성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 보면 꼭 그림 중에 이렇게 그려놓고 자 I, O 이렇게 하고 요 중간에 가격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갖고 하는 거 다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외심에서 나오는 많은 질문이 외심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 자, 생각나는 거 있나?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 예각삼각형. 수문 대답해봐. 예각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는데? 소민아 어디 있는데? 그렇지, 삼각형 내부에 들어간다. 그냥 예각이면 내부에 있다. 아까 직각일 때 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요거 여기 저 빗변의 중심에 있어서 항상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을 찾으면 무조건 길이가 세 개 다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착시를 일으키는 게 둔각삼각형인데 얘는 이게 바깥에 외심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에 아시겠죠? 그 요 길이가 같은 거 요거 기억을 해서 이 각이 두 배가 되고 바깥에 요렇게 된다고 그지? 안각이 아니라 바깥에 각 요거랑 두 배가 되는 요 부분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물 나오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꼭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외심은 여기가 설명이 될 때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내가 노란색으로 끈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있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거예요. 변을 끼고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야 너 어디 보니? 눈이 왜 일로 가 있나? 그 뭐 있나? 요거 직각이고 요 변 길이 같고 요거 공통변이어서 합동이기 때문에 요 변 길이가 같은 거야. 맞죠? 변을 끼고 합동이고 얘는 어디? 여기에 각을 끼고 양쪽에 똑같은 거예요. 요거 직각이고 변 같고 이등분이라서 이건 RHA 됐죠? 그럼 얘는 뭘까? 자, 얘는 RHA 합동조건이고 얘는 뭔가요? 여기 있는 얘는 무슨 합동이겠노? 생각이 없네. 무슨 합동이야 이거? 자, 소민이 무슨 합동이야? RHS 왜 RH야? 여기서 RH가 되려면 자 직각인 거는 R이 될 수도 있지만 H는 빗변이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RH로 스타트할 수 있어. 지금 빗변이 같다는 얘기는 없어. 그냥 이거 변이 공통변이고 이 두 개 변이 같고 끼인 각이 90도인 거야. 얘는 그래서 SAS 합동이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변 길이가 같은 거는 결론으로 만들어진 거지. RHS나 A 같은 경우에는 빗변이 같다는 전제가 깔려야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RH 뭐라고 설명하면 안 돼. 오케이? 지금은 여기 이거 넣으면서 빗변 부분이 공통변으로 들어갔으니까 직각이 있고 빗변이 같다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깎아서 RHA가 되는 거고 서로 대응되는 걸로 막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얘는 내가 겠지 꼭지점 중심으로 요렇게 두 삼각형 모여 있는 걸로 하고 이건 양쪽이 돼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꼭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심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에 접점들이 있어서 요 변 길이 같은 것들이 가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얘는 이거 자 요렇게 같은 걸로 가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개 추가가 되는 게 반지름 R이고 세 개의 변 길이 만약에 자 A, B, C가 있다면 넓이 구하는 공식
요거 알죠? 알고 있죠? 요거 꼭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 요 따로따로 변길이 줘갖고 뭐 합식해가 뭐 어디 한 군데 X라고 구할 때 다 똑같다 하는 거 이용해서 변수를 잡아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맞죠? 자, 요거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요 직각일 때 요런 원에 반지름 과락하는 문제 나오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변길이 주고 난 다음에 요 반지름 과락하는 거 나오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의 문제는 얘를 이용하면 돼요. 전체 면적 얼마인가 알고 세 변의 길이 알면 반지름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넓이 공식 갖고 써서 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8이고 6이고 10이다. 그죠? 반지름 R이라 그러면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 S는 2분의 1에 반지름은 몰라. 그리고 나머지 6하고 8하고 10하고 다 더했고 이 결과물은 2분의 1에 8 곱하기 6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밑변에 높여주면 되잖아. 맞지? 이거 통해서 알파 구해주는 게 있거든.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했죠. 바로 나오는 게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넌 이거 풀면 어떻게 풀지? 반지름 구하면 이렇게 푸나? 그럼 어떻게 풀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저 부분 좀 많이 써먹으면 된다. 자, 요거 파란 거, 빨간 거 있을 때 빨간 거는 여기도 빨간 거고 파란 거는 여기도 파란 거죠. 그래서 여기 8과 6을 더했는 이 두 변의 길이에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한 개를 빼주면 되는데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는 분명히 합치면 10이죠. 각자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는데 8과 6을 합친 두 변에다가 요거 두 개, 파란 거 하나, 빨간 거는 10이랑 그러니까 빼버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의 합이 4라는 것이 나오고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반지름 2라고 하는 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요 토대는 가지고 가자. 별거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지난번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게 평행 사변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본기가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 일단 평행 사변형의 정의 자체는 뭐지? 정의가 뭐지? 뭐 정의가? 몰라? 너 공부 안 해? 이거 아니 너 문제 오공비 풀면서 안 봤나? 사각형까지 안 돼가서 몰라? 뒤에 거 뒤에 거라니 어떤 뒤에 거야? 병원생 왜 그거부터 하지? 쌤이 하고 싶은 거구나. 아니 그래도 범위에 맞는 걸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지. 그래도 범위에는 맞춰가야지. 많이 그냥 뭐도록 하다니 그게 그렇게 뒤죽박죽 하라는 건 아니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차례는 지키되 그 범위 내에서 푸는 걸 선택하라는 거지. 수험이나 평행사변형 뭐지 정의가? 그렇지, 그렇지. 이건 너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안 되면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거. 자, 두 쌍의 대변이 자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 게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 성질이거든.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 승우?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 몰라? 기억 하나도 안 나? 자, 채연아, 혹시 성질 몇 가지야? 모르네. 채연이는 성질 몇 가지야? 아, 채연이한테 미안하다. 소민아, 몇 가지야? 세 가지. 역시 내 지난 시간 갈가는 그 기억하고 있네. 세 가지 기억 안 나? 그 내가 꼭꼭꼭 집어줬잖아. 뭐 세 가지를 뭐야? 아하, 이것때 봐라 이거. 시험 준비 되겠나? 어? 뭐? 자, 요 순서 꼭 지켜주세요. 대변, 대각, 대각선, 대변, 대각, 대각선 요 세 가지 확실하게 순서대로 좀 배치시켜 주세요.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대변은 뭐야? 무슨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대변 다음에 뭐 와야 돼 성질. 대변 어떻게 돼야 돼? 뭐 대답이 안 나오지. 평행사변형 뻔하잖아. 대변이 어떤데 뭐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건 얘기했고 대변이 어떻게 돼야 돼? 아 이거 지난번 얘기해도 다 까먹. 너 일단 책 찾아. 성질 부분 찾아 이거. 평행사변형 부분 책 들셔가지고 없는 거 메모해가면서 해. 눈으로만 보고 TV 보듯이 보면 그래서 요즘 애들 공부 안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찾아서 머릿속에 넣고 까먹으면 메모하고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변이라 하는 건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그냥 짧게 대변이라고 했고요. 대각은요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게 줄줄 나야 돼. 크기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승우. 대각선 어떻게 돼야 돼 성질이? 그렇지 2등분 된다는 성질이 필요하다고. 이 멘트를 분명히 얘가 성질 세 가지인데 이걸 굳이 내가 왜 이대로 적었냐면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요. 자 지금 요 정의는 저기 있는 거 빼고 평행 사변형의 형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평행 사변형 형성 조건인데 이게 있잖아 형성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1, 2, 3, 4번이 이거예요. 외우기 쉽잖아요. 1번 정의야 정의. 그 다음 2, 3, 4번은 성질에서부터 3가지 따가왔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정의에서부터 조건 한 개가 빠지는 겁니다. 원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웃기잖아. 두 쌍이 한 쌍으로 바뀌면 조건 줄었잖아. 대신에 다른 옵션이 붙습니다.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이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요 형성 조건 5가지가 머릿속에 꼭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유가 늘 질문이 그게 나와. 평행사변형 어떤 조건을 준단 말이야. 뭐 AB 길이는 얼마, CD 길이 얼마 이렇게 주고 어디에 뭐 변길이 얼마 이런 거 주고 난 다음에 평행사변형 형성되는 거 골라라. 또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 친구가 무슨 도형인지 대답하게 만들고 왜 그게 되는지인데 대부분 평행사변형 답이거든. 근데 그게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를 설명하라 한단 말이야. 그 설명이 이걸로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 수행평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수행평가란다 뭐 서술형으로. 승우야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림 그려진 그림 중에 색칠된 건 무슨 사각형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뭐 다 평행사변형이고 왜 평행사변형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문제 상황 보고 이거에 해당되는지 이건지 조건 맞춰서 가야 된다고. 이해됨? 응?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게 평행사변형임을 그냥 형성 조건으로 설명하면서 그냥 바로 끝내도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혹시나 이것들이 이 형성 조건 5가지 중에 자 1번은 정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요. 정이니까 말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 4개 딱 해놓고 이게 왜 이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 나오면요 방향을 이거를 평행사변형으로 형성 조건이 된 이유를 왜 성립하냐고 질문한다면 이걸 통해서 봐요. 이 성질 맞춰놓고 이거대로 하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하는 결론을 얻어지면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4개는 증명할 때 일로 이 과정 거쳐서 가요. 알겠나? 그래서 평행하다고 하는 걸 한 개 예시를 들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억각 그죠? 이거 2각이 똑같네. 그래서 요거 2개 평행하네. 또 이렇게 2각 같은 거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2각이 이렇게 2변이 평행하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라고 해서 이걸로 설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억각들이 같은 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삼각형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합동 조건 찾는 거에 이 중에 뭐 한 개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이각 같고 이각이 대형각으로 같다. 그러므로 2변은 서로 억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2변 평행하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은 손을 못 댑니다. 질문이 그렇게 나오거든. 알겠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 중에 이게 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골라가라 하는데 명확하게 이 선이 없으면 그 눈으로 봐서 다 맞는 걸로 보여. 답을 선택을 못해. 하여튼 그 문제 나올 겁니다. 박스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명한 김에 여러 가지 사각형에 있는 포인트만 쭉 다 얘기하고 문제 풀려볼게요. 자, 하여튼 저 형성 조건 저거 꼭 챙겨놓고 저 번호 순서대로 왜 안 와? 그 문제 풀 때마다 이게 몇 번째 형성 조건인 것인지 자기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보기 읽을 때도 저 관점으로 보기를 봐야 무슨 의미로 적었는지 압니다. 벗어난 게 뭔지 알고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림 봐서 그냥 변길이 관 이런 문제는 다 맞췄습니다. 그건 다 맞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 질문하는 문제들 다 틀린단 말이에요. 저게 어려워. 그림 그려놓고 뭐 찾는 거는 우리 연습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금방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형, 평행사변형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 들어가면 딱 가르쳐 주는 게 이걸 가르쳐 주죠.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가르쳐 주거든요. 자, 혹시 직사각형이 뭐지? 지원아, 직사각형이 뭐야? 지원이를 묻고 있는 거야? 내가 크기가 같아요. 오케이.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게 직사각형이야. 맞나? 자, 그러면 그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평행사변형 성질을 다 가져가면서 추가로 두 가지가 더 붙는 게 있거든. 뭘까? 두 가지라고 해서 딱 갖고 특성은 그렇지. 대각선 길이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2등분을 하지만 길이가 같진 않아. 그 직사각형부터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 맞냐? 뭐 부터 하면 좀 되게 오해하겠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연결되는 그 루트에서는 다 길이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대각선 길이가 똑같다는 게 추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내각의 크기가 90보다 가는 거야. 됐지, 그지?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친구가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이게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다? 그치, 그거 두 번째로 잡을게. 대각선 길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렇지. 그런데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내각이 90도 또는 직각이면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왜 하필 한각이야? 내각이 다 90도가 되는데 왜 한각은? 그렇지. 이 평행사변형은요 항상 그렇지만 한각이 직각이 되면 얘랑 내각의 크기가 같죠? 맞죠? 그 90이면 90이고 나머지 값 쪼개면 얘도 90도씩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나만 직각인 게 잡혀지면 내각이 다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마름모는 뭐죠? 마름모? 뭐가 마름모지? 그렇지. 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아까 직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고 마름모는 내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이라는 게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또 이게 나옵니다. 또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지원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있어. 자, 첫 번째 조건은 뭘까? 평행사변형인데 이게 어떻게 조건 만족하면 마름모가 되는지. 그 질문이야. 어? 그렇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지? 아까 얘기 나온 거 뭐고? 아까 방금 얘가 얘기했잖아. 수직, 그러니까 말이 불분명하잖아. 수직만 되나? 수직 2등분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거 어렴풋하게 알면 점수 못 따는 이유. 그러니까 보기에서 밑에 여기 우리 개념편 좀 문제 보면
확실하게 모르면 답 선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애매하게 알면 답을 선택 못해. 다 맞는 말로 보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어설프게 안고 가지 말고 수직 2등분선이야 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죠? 자 정사각형은 뭔가 하면 직사각형하고 마름모하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 거지. 뭐지? 내 변의 길이도 같으면서 내 내각의 크기까지 같은 거야. 각과 변을 모두 다 조건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때 질문의 방향 이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직사각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는 직사각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 되기가 조건 한꺼번에 묻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묻냐면, 자,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되는 조건을 묻던가, 마름모에서 정사각형 되는 걸 묻습니다. 자, 자, 쌤 얘기 잘 들어요. 자,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부족한가 하면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평행사변형으로부터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있었죠. 이웃하는 변 길이가 같아야 되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그게 여기에 붙어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질 그대로 갖다 붙어요. 알겠나? 그 다음에 이번에 눈치 깠겠지. 마름모가 정사각형 되려면 직사각형 가지는 성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보기가 들어가는 질문이 있어. 문장제처럼 이거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애들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자, 여기 설명 안 된 여러 가지 사각형은 이게 있죠. 등변 사다리 꼴이 있는데, 자, 승우야, 너 등변 사다리 꼴이 뭔것 같아? 등변 사다리 꼴. 지원아, 등변 사다리 꼴인가? 대답을. 채원아, 등변 사다리 꼴인가? 그건 그냥 사다리 꼴이고. 그거는 정의가 아니야. 성질이야. 소민이는 등변 사다리 꼴의 정의가 뭐야? 말뜻이. 한 쌍이 길이가 같은 사다리 한 쌍의 변. 대변. 자, 그래서 다 잘못 알고 있네. 자, 이게 지금처럼 등변이라는 이름과 유사했던 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 것처럼 얘도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 이등변은 변 두 개 같은 게 맞는데 등변 사다리 꼴의 그 등변은 결과적으로 변 길이가 같은 거야. 정의 자체는 두 밑각이 같은 사다리 꼴이 등변 사다리 꼴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두 밑각이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성질이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성질 나타나고, 그리고 등변 사다리 꼴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거는 자, 요렇게 두 각 있죠. 요렇게 두 각. 얘는 동측 내각 기억나나?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동측 내각 용어에 없지만 이거 안에 있는 요 평행한 선 사이에 있는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요렇게 해서 문제 풀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뜻 알아둬야 돼. 얘는 정의가 아니야. 이건 결과적으로 두 밑각이 같은 등변 사다리 꼴이 만들어지면 얘 갖고 있는 성질이야. 알겠나? 성질이고, 얘를 보통 이해시킬 때 요거를 뭐 요렇게 평이동 시켜가지고 그림 그리면 그지? 요 두 밑각이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두 밑각이 같다, 아니 두 밑변이 같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야. 요렇게 한 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은 아까 얘가 얘기했던 등변 사다리 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성질까지는 성립합니다. 맞죠?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건 성립하지만 2등분 한다던가 수직 2등분이라는 조건은 안 걸립니다.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종류마다 대각선에 대한 질문 나옵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 풀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포커스를 거기다가 찍으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좀 생각난 관계가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있잖아. 일로 봐. 그래서 자, 이렇게 대각선 끄면 면적 어떻게 돼? 면적 어떻게 돼? 당연히 절반이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어도 또 절반 돼서 요거 4개 면적 다 똑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긋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점을 한 개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들을 긋잖아. 맞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하고 2번의 합은 3번과 4번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합은 전체의 절반이에요. 또는 3과 4의 합은 또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 혹시 요거 내용 봤을 때 봤던 기억나나? 요거 머릿속에 넣어놔. 자, 그 다음에 질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 또 요게 그 나오는 거 맞지? 자, 이 삼각형이랑 요 평행한 선상에 자 여기다 꼭지점 여기다 찍고 이렇게 한 개 그려주면 처음에 여길 꼭지점 가진 이 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삼각형 두 개 면적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승우야 봐라 이거 두 개 면적 같지?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여기 양옆에 날개 같은 요거 두 개가 서로 면적 같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흰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얘랑 합친 거 얘랑 합친 게 면적 같으니까 나머지 요 두 개가 면적 같단 말이야. 이해됨? 그렇게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긴 사각형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수치도 한 개도 없어요. 면적 몰라? 그런데 질문은 뭐가 나오는 거지? 혹시 기억나? 천바? 혹시 승우 혹시 요런 관련된 거죠? 펼쳐진 거 기억나는 거 있나? 있나? 지금 여기서 뭘 질문하고 요구하는지 이 내용하고 연결돼서 아는 거 있나? 까먹히지 않나? 기억나는 거 있나? 이거 이용해서 뭐 푸는 거 있어요. 자, 얘랑 면적이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은 기억나? 자,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일단 여기 대각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여기 이 꼭지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이 사각형의 변을 연장선을 그어서 이 평행선과 만나는 교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려졌던 이 흰색으로 그려진 이 삼각형과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똑같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흰색이 이거 되죠. 쫙 그러면 승우야 눈 떠라 임마.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찾아보면 처음에 그려진 사각형, 지멋대로 생긴 사각형의 면적과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용한 그림도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삼각형부터 사각형까지 기본적인 줄거리만 딱 했던 거야. 책에 다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포인트들이 불명확하니까 이게 잊혀져 있는데 저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야. 꼭 좀 익혀두라고. 됐죠? 자, 그럼 일단 자 지금 아까 내가 나눠준 거 일단 그 최다 빈출 문제는 조금 가벼운 문제야. 그래서 최다 빈출 여부 보고 뭐 개인별로 좀 쉬운 쪽으로 계속 줄지 뭐 어떻게 할지 난이도별 조정점 들어갈 거고 할 거다. 어쨌든 지금 그 문제 내가 준 거 최다 빈출부터 한번 풀어봐. 지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집에서 공부하고 알겠나? 자,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너는 이거 아까 문제 준 거 읽기 문제하고 아니면 요 공통수학 이건 주까지 해서 안 되겠네. 이번 주까지 해야 되나? 아니 끝내자는 게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이걸 조금 더 봐도 안 되겠네. 그래갖고 뭐 네가 혹시 좀 그러면 내가 요 문제 다음에 최다 오답 같은 거 좋아해. 쌤, 좀 싫어요. 어? 아, 쉴탄 되긴 됐나? 좋아, 한 5분만 쉬자 그러면. 5분. 자, 끝. 그럼 그 지연아,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거 사각형 기본 줄거리는 설명해 줬는데 네 집에서 또 이 기본 개념들 문제 보고 우공개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지?